한마음 기뻐했던 날 사상 첫 두 쪽 광복절. 결국은 앞서 봤듯이 정부 주최와 광복회 주최의 반쪽 광복절 기념식이 됐습니다. 그 가운데 야당에서는 과도하리만큼 이 친일 프레임 공격을 거세게 이어가서 비판이 많습니다. 야당의 친일 공격들 거세다는 지적이 오늘 언론에도 많습니다. 들어보시죠. 독립운동의 역사를 부정하고 매사 일본 퍼주기에 열중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입장에선 얼마나 예뻐 보이겠습니까? 윤석열 정권은 사실상의 정신적인 내선일체 단계에 접어든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친일 매국 정권입니다. 광복을 부정하는 김영석 씨가 독립기념관장이 됐습니다. 이 모두 5.18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관장에 전두환을 임명하는 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 20대 대통령입니까? 아니면 조선 총독부 제10대 총독입니까? 뉴라이트 독립기념관장 임명 친일매국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윤석열 정부는 뉴라이트 독립관장 임명 철회하라. 독립운동 정신계승 만세! 김관삼 변호사님, 조국 대표는 청와대에 있을 때도 죽창과 운운해서 논란이 됐었는데 지금 야당의 비판이 광복회와 정부 사이에 독립기념관장 인선을 두고 갈등은 있을 수 있는데 그 갈등의 본류와는 너무나도 나아갔다는 지적이 많은데, 예를 들어 박찬대 원내대표는요, 일본과 내선 일체에 접어든 친일 매국 정권이라고 규정을 했고요. 서영교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용산 대통령실에 밀정이 있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조국 대표 같은 경우는 조선 총독부 제10대 총독이다. 광복회와 정부가 갈등을 빚을 수는 있어요. 야당이 그것과 관련해서 논평을 낼 수 있고 비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본질과는 관련 없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내선 일체에 접어들었고 대한민국 대통령실이 조선 총독부 10대 총독이고 밀정이 있고 근거도 없는 발언들이에요. 어떻게 보십니까? 죽창가로 부족했던 걸까요? 이제 죽창가는 또 얘기하면 진보한 용어죠. 그래서 이제 친일 프레임 자체가 사실은 민주당이 보수 정부랄지 이제 보수당을 공격하는 만능의 검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뭐 보수가 됐건 진보가 됐건 모두가 일본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식민지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자체는 아무리 거짓말로 지어내도 사실은 근거가 없다 하더라도 결국 민주당에 유리한 그런 프레임이거든요. 그래서 이 친일 프레임으로 정말 민주당은 엄청난 걸 많이 얻었죠. 그게 거짓이든 사실이든 상관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광복회와 관련해서 이거 다시 이제 친일 프레임에 집어넣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물론 정부랄지 대통령이 굉장히 이 친일 프레임을 만들 수 있는 어떠한 원인 제공을 저는 했다고 봐요. 왜냐하면 약간의 논란만 있어도 걸핏 하면 친일 프레임 들고 나오기 때문에 싹을 잘라야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논란의 여지가 있는 인사들을 뭐 공공기관장에 앉히고 하면서 이걸 공격받는 그러한 뭐 빌미를 좀 제공했다고 보는데, 이번에 어떤 광복회와 관련된 부분에도 좀 도가 지나치다고 봐요. 자, 이종찬 회장이 처음에는 무슨 얘기를 했죠? 건국절 음모론을 꺼냈지 않습니까? 근데 정부가 됐건 또 독립기관장 임명된 김영석 관장도 그거 아무 상관이 없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러고 나니까 또 그 과정에서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자기가 서신을 뭐 3번 보냈는데 어쩌고 어쨌다는 얘기, 또 자기가 뭐 2명 지금 추천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뭐 면접을 보는데 너무 자질이 없어가지고 최하점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너무 이제 사적으로 독립기관의 임명이랄지 광복절과 관련돼서 이걸 너무나 좀 왜곡하고 있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와 대통령에 있어서 약간의 빌미는 제공했다고 보지만 그게 좀 정도가 좀 지나치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 완전히 지금 대한민국이 남북한으로 두동강 나 있잖아요. 지금 정치도 완전 두동강 나 있는데 이제 광복절까지 두동강이 났어요. 그런데 여기에 또 야가 올라서면서 계속 내선일체, 이거 사실 있을 수 없는 얘기거든요.
이제 제가 한 1, 2주 전부터 쭉 그 진보 매체 이렇게 언론들을 보면 뭘 느낄 수 있었냐면 밀정이라는 얘기를 해요. 밀정. 밀정이라는 것은 대통령실에 밀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본 스파이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어떤 공격이 딱 되면서 지금 광복해서 문제 삼고 하면서 이제는 마치 윤 대통령 조선 총독부처럼 얘기하는 아주 이제 과도한 그런 것까지 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광복회는 우리가 축하의 자리 아닙니까? 경축의 어떤 대한민국 최고의 경축의 자리거든요. 그러면 이 기관 지금 광복절 자체를 독립기관장이 주체로 그런 자리는 아니에요. 그러면 임명에 대해서 문제를 삼을 수 있죠. 근데 이걸 가지고 대통령을 마치 뭐 일본의 앞잡이처럼 이런 공격 예. 자체는 사실 과도해도 너무 과도한 거죠. 그러면 거기에 이제 편승한 정부랄지 일부 정당들의 어떤 행태는 제가 볼 때는 비판받아서 마땅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광복회가 동의하지 않는 독립기념관장을 왜 인선했느냐라는 문제 제기는 할 수 있지만 그것이 곧 이 정부가 친일이다라는 것으로 가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정치 현상인데 우리 국민들 수준이 높기 때문에 무작정 야당이 친일을 외쳐도 그것이 저는 더 통하지 않으리다라고 봤는데 김관삼 변호사님께서는 저것이 계속 야당에게 유리하다라고 보는군요. 김유정 의원님, 김영석 독립기념관장이 야당 입장에서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지만 김영석 독립기념관장이 친일파다라는 근거는 기자들이 아무리 찾아봐도 보이지는 않아요. 일단 취임 후 일성이 친일 임명 사전에 나와 있는 억울함 네네. 사람들을 뭔가 조정하겠다. 그게 백선엽 장군도 거론했었고요. 독립기념관장이 할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본인이 학자로서 어떤 주장을 할 수 있지만 그 자리에 걸맞는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친일 임명 사전이 소위 뭐 아무렇게나 뭐 마음 내키는 대로 그렇게 만든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발언도 매우 부적절했다고 생각하고 특히 이제 1948년을 굉장히 강조를 하신 분인데 1919년부터 48년까지를 그 건국의 과정으로 본다 이런 얘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 뉴라이트 아니냐, 뭐 건국절 논란 속에 그 중심에 서 있는 인물은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상해 임시정부는 우리 헌법에도 네. 있는 그런 근거가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이건 매우 위헌적인 발상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고 그 모든 것을 차치하고라도 대통령이 아버지라고도 불렀고 광복회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했던 분이잖아요. 그리고 야당에서도 이건 문제 있는 인사를 왜 하느냐라고 했으면 광복절 앞두고 휴가 가서 전자결제로 광복회장이 3번이나 편지를 보내고 간곡하게 만류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를 우리가 돌이켜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대통령이 이거는 결자 해지 하셨으면 이렇게까지 반쪽으로 쪼개지는 광복절 기뻐해야 될 날에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매우 아쉽고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정부의 친일 뭐 이런 얘기들 지금 야당에서 나오고 있는데 저는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이고 증거들을 지금 본인들이 남기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이 정부가 친일 정부인 가능성이 있다? 그렇죠. 왜냐하면 사도광산 유네스코 문화유산 지정할 때도요. 우리 정부가 왜 이거를 동의를 해줍니까? 유네스코에서도 한국에 허락을 받아와라, 동의를 받아와라 이렇게까지 얘기했던 바 있는데 만장일치제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오늘 야당 의원들 5명이 일본으로 떠났거든요. 그래서 사도광산 가보겠다는 겁니다. 현장에 가서 실제로 강제 노동 이런 부분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지금 자세히 보고 오겠다는 것인데 담당 외교부 국장이 현장에 한 번도 가보지 않고 이 일을 이렇게 처리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 그리고 대통령이 작년에 외신과 뭐라고 회견을 했습니까? 100년 전의 일 가지고 무릎 꿇을 것까지는 없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고요. 3.1절 기념사에서는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세계사적 변화에 우리가 준비를 못해서 국권을 상실한 것이다. 이런 대통령의 일련의 어떤 철학 내지는 발언들 그리고 그 역사와 관련된 공공기관들, 한국학중앙연구원이랄지 동북아재단이랄지 이 독립기념관에 이르기까지 뉴라이트 계열로 의심되는 식민지 근대화론을 주장했던 분들로 하나씩 채워가고 있잖아요. 어느 보도에 따르면 25개 기관에 그런 분들이 들어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일련의 상황들, 그다음에 오염수에 굉장히 관대했던 우리 정권, 그리고 독도라는 얘기가 빠진 해수부의 업무 보고, 그리고 대한제국이 존속했더라도 우리가 그
그 일제의 치하보다 더 행복했을 거라는 확신이 안 든다라는 식으로 얘기했던 신원식 전 국방장관 안보실장 이런 분들이 독도를 영토 분쟁 지역이라고 표기했던 그런 국방부 교재. 그러니까 곳곳에 산재해 있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여기에 대해서 왜 정권은 이렇게 관대한 것인가? 뭔가 그래서 광복회장이 얘기했던 대로 거대한 흐름 속에 지금 들어가 있는 게 아닌가? 국민들이 우려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도광산 문제 가지고 일본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거 한국의 친일 정권이라서 우리가 더 많은 걸 빨리빨리 해야 된다. 이런 얘기 나왔을 때 그 흔한 경로 한 번 안 하셨잖아요, 대통령이. 그러니까 오늘날 이 광복절 이 경축 행사도 이렇게 쪼개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오늘 기념사에서 뭐라고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남북 통일에 관한 얘기를 할 거라는 보도들이 다 나와 있잖아요. 국론이 이렇게 분열돼 있고 결자 해제하셔야 되고 국민을 통합으로 이끌어야 될 대통령이 남북 통일 얘기만 하시면 이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굉장히 안타깝고 저는 비판받아 마땅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야당에서 지적할 수 있는 부분 언급해 주셨는데 이 정확한 사실관계는 좀 바로잡아야 될 것 같아요. 야당에서 김영석 독립기념관장에 대해서 1948년 건국절에 굉장히 강조를 하신 분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저서를 제가 좀 찾아봤는데 김영석 교수가 저서에서 건국 시점을 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19년 임시정부 수립 중 하나를 선택하는 이분법적 사고에서 탈피해서 19년 3.1 독립선언에서 48년 정부 수립 과정의 과정으로 다 이해를 해야 된다. 라고 기재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건국절을 주장하거나 뭐 광복을 부인한다라는 야당의 주장이나 광복회의 주장과는 사실관계가 좀 거리가 있는데 광복회가 이러는 이유를 두고 일각에서는 광복회가 추천한 인사가 독립기념관장에 인선되지 않았기 때문 아니냐라는 뭐 주장도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야당이 마음에 안 들면 다 친일이라고 규정하는 것이 과연 언제까지 이런 것들이 돼야 되냐. 반대쪽으로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 보수 정당에서 종북 정부다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국민적인 비판이 있었잖아요. 그럼 똑같은 거 아니냐. 역지사지를 해야 될 때가 아니냐라는 어젠다가 좀 논의돼야 되지 않나라는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우리의 사회가 언제까지 친일 반일 이야기하는 거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 전제는 우리의 열등의식이 잠재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일본에서 반한주의자들이 많습니다. 혐한주의자들이 많습니다. 일본의 반한주의자, 혐한주의자들의 전제는 뭐냐면은 그렇게 무시했던 자기들 식민 지배했던 한국이 대등한 존재가 됐어요. 그게 기분이 나쁜 거예요. 일본의 노인네들, 일본의 나이 드신 분들, 이른바 김정은이 말했던 어르신들이 그게 기분이 나쁘기 때문에 혐한 반한이 일어나는 겁니다. 일본에서는 우리를 동등한 상대로 보는 겁니다. 최근에 한류 발언을 다시 한번 불면서 일본의 우리 패션이 지배를 합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핫한 나라를 일본 젊은이들은 한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한국 대중문화가 일본을 너무 파도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한테 친일이니까 우리는 뭐하다? 반인가? 이건 정말 우리 가슴속에 잠재되어 있는 열등의식의 표출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약소국들 옆에 있는 강대국을 놓고 넌 친일이니 친너니 친독일이니 싸움하는 겁니다. 과거 뭐 체코슬로바키아, 폴란드에서 친너니 친독이 싸움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일본은 우리하고 지금 대등한 관계입니다. 우리가 올라설까 봐서 겁내는 것이 일본이에요. 그런데 그걸 우리가 같은 국가를 제대로 같은 편이니까 우리가 너무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말 답답. 정말 저는 역사를 전공했던 사람으로서 답답한 거고요. 네.